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상담 심리사 웃다라는 채널명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상담을 프리랜서로 하며 강의도 하고 있는 나예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떠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혼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눈치를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사실 타인에게 관심이 있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받는 것, 내가 수용받고 인정받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잘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다 맞춰주고 따라가기만 하면서 눈치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참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보는데 실제로 눈치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를 많이 보는데 눈치가 없을 때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데 이걸 주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지라고 이 사람이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 주겠지라고 하고 이제 주는 건데 사실 이 선물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좋아하는 것인지 이런 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살살 보면서 줬지만 상대방이 느낄 때에는 고맙지만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던 사람 뭐 이 정도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그냥 피상적인 관계를 맺지만 진실한 관계는 좀 어려운 사람 아까 질문에서 왜 사람이 떠나갈까라고 했는데 눈치 보는 사람은 사실 사람이 떠나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겉도는 관계만 맺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타인을 도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이죠. 타인이 어떤 나와 동등한 대상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는 도구, 칭찬해주는 도구, 위로해주는 도구, 사랑해주는 도구화 시켜서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타인은 느끼기를 자신이 되게 고갈되는 것 같고 진이 빠진다고 할까요? 계속 공급만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 저한테 이제 말을 걸려고 시도를 딱 하는 순간, 아, 뭔가 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꾸며진 어떠한 공감을 해주거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블랙홀처럼 타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쭉쭉 빼먹는 마치 위로나 인정과 사랑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 마냥 빨대에 꽂아서 이렇게 도구화시키는 그런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오래 남기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경계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대인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이라고 하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선. 이게 없는 사람은 너와 나를 합쳐서 우리라고 해야 되는데 너와 나를 합쳐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나고 너도 나고 우리는 하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나와 생각이 같아야 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이 싫으면 넌 게임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면 네가 떡볶이를 좋아해야 돼. 모든 걸 공유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취향과 모든 게 다 생각까지 정치 성향까지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죠. 융합은 결론적으로 상처를 남기고 스트레스를 주고 서운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 경계선이 너무 강해서 과분화되었다고 하죠. 난 너 필요하지 않아 하고 굉장히 선을 강하게 긋고 자신의 어떤 것도 오픈하지 않은 채 페르소나로만 사람을 대한다면 또 관계가 오래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건강하다는 건 너와 나 합쳐서 우리 함께여도 괜찮고 따로여도 괜찮아. 이런 선이 야들야들하게라도 좀 있어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 관계를 잘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어떠한 행동이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어떠한 말버릇이나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네가 좋은 걸로 해. 난 뭐든 상관없어. 네가 좋으면 다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기 좋은 걸로 해. 자기한테 좋아하는 건 난 다 좋아. 아, 진짜로? 약간 그런 말을 듣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마음이 무거워요. 무겁고 또 답답하고 뭔가 솔직하지 못한 것 같고 벽이 있고 친밀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먼저 뭐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나 오늘은 좀 마라탕 먹고 싶은데 그거 어때?
그냥 이렇게 물어봐주면 훨씬 더 내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눈치만 보는 사람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주 쓰는 말은 너가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난 너 하자는 대로 할게. 이런 말 잘 쓴다. 타인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타인의 말에 이렇게 공감하지 않고 공감을 해도 연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별로 영혼 없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너 근데 내가 그렇죠.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 이렇게 그렇죠. 결국에 나로 돌아오는. 그렇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이렇게 묵살시키고 무시하고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경계선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집착하는 말, 네가 그러고 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넌 변했어. 네가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해? 뭐 이제 이런 말을 잘 하죠. 근데 사실 뭐 연애하는 경우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연애하고 6개월까지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 융합 상태여도 이렇게 병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6개월이 지나서 한 2년째 접어들면 서서 이제 호르몬이 사라지게 되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사실 건강한 연애인데 그게 계속 되지 않는다면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심리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세 번째 말씀해주신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자유잖아요. 네. 그런데 괜히 위축되고 네. 계속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또 뭔가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눈치를 보게 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타고나기를 좀 대인관계가 민감하고 타인에게 많은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 대부분 좀 어렸을 때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즉 공감과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결핍되어 있는 경우에 타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겠죠. 사랑받는 건 인간의 본능적인 거니까.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충분히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게 되면은 커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계속 수용되고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충분히 받을 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착취하는 형태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제 결핍에서 온 것인데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다 죽이고 따라가기만 하느냐 아니면 나를 강하게 드러내서 강제로 빨대 꽂아서 뽑아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경계선이 없는 사람도 의존되어서 공급받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 사람이 날 떠날까봐.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난 수용될 수 없어 이런 어떤 코어 신념, 역기능적인 핵심 신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함께 있으면 그래도 나와 하나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인데 서로 분리가 되면 이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가 되려는 그런 행동 양상을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작은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근거를 찾거든요. 내 역기능적 신념을 받쳐줄 만한 근거를 찾는데 레이더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얘는 변했구나.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구나. 무시하고 있구나. 여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 절망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이미 그렇게 결핍을 받은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핵심 신념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낀 그 안경을 벗고 투명한 안경을 껴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그 신념을 바꿔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솔루션을 주셔서 해도 안 되고 상담 받아도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단기간에 결코 되지 않는 것이죠. 내 평생을 그 안경을 끼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뭐 한 2, 3년 만에 핵심 신념이 난 사랑스러워 이렇게 바뀌기는 어렵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자동적인 사고고 무의식에 있는데 그거를 자아의 위치로 꺼내서 내가 의식의 위치로 꺼내서 그래서 나를 인지하는 것이죠. 생각을 생각하는 것, 인지를 인지하는 것,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 성찰이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런 신념을 갖고 있구나를 알기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상담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은 인지치료를 하게 되죠. 그 신념을 바꾸는 치료인데 혼자서도 만약 해보시게 된다면 어떤 내가 기분 나빠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 빼고 둘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소곤소곤 거리면 보통은 이제 둘이 어제 무슨 일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는 건데 이 신념이 역기능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 난 사랑스럽지 않아, 수용될 수 없어 이런 프레임이 있는 사람은 이 둘이서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를 좀 따돌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그 순간에 굉장히 자동적으로 딱 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 순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불쾌한 감정이 딱 올라온다면 그렇죠. 네. 그 순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 순간을 딱 캐치해서 내가 지금 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 바로 잡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자신의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말을 들었으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가 보면서 사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자란 어떤 환경이 내가 그렇게 느끼게끔 했구나 라는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한 위로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을 찾고 과거까지 돌아보면 내가 왜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듬어주고 그때에 내가 억눌렸고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그것을 다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유형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오히려 나의 이런 안 좋은 점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반대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실제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실제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더 진실하게 대할 수 있고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나를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이제 타인을 착취하고 도구화 하는 사람들은 내가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막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하려고 할수록 타인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떠나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타인은 나의 도구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의 귀한 존재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타인을 도구화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아까랑 같은 말이지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게 중심을 상당 부분 타인에게 둔 것이죠. 호흡기를 끼고 호흡하던 사람은 이걸 빼면 숨 쉴 수가 없는 것처럼요. 내가 받아야 할 인정, 애정, 사랑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끌어오르는 게 아니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호흡기를 끼고 공급을 받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힘든 거잖아요. 공급해주는 사람이나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이나 서로 힘들기 때문에 이걸 끊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고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계선이 이제 없는 사람도 우리는 서로 하나 이게 아니라 너는 너로 있고 나는 나로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너가 나랑 달랐기 때문에 사랑한 거였거든요. 나는 그렇게 나에 대한 가치감이 없으면서 너가 나처럼 된다면 과연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나와 달랐기 때문에 눈에 들었던 거잖아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상대방을 그대로 존중해 줄 때 나도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랑 달랐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고 나한테 특별했던 건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아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이 없이 융합이 된 사람들은 타인의 한마디 말이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꼭 타인을 탓하거든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네가 나를 힘들게 했잖아 하고 마치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을 타인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키 있잖아요. 열쇠? 내 마음을 열고 닫는 아주 중요한 그 열쇠를 타인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결코 건강하진 않죠. 내 마음의 열쇠는 내가 꼭 쥐고 있어야 되고 네가 날 아프게 했잖아는 내 마음의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은 내 거고 너와 나눌 수는 있어도 너에게 전부를 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명확한 선이라고 네,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네, 열쇠는 내 거다. 내 마음의 열쇠는 내 거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어렸을 때 이미 결핍 생겼고 애착장애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아프고 부족한 나를 그대로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예랑 상담사님을 모시고 노력해도 사람들과 불편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만의 어떠한 특성, 특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